한국은 작은 나라 아니야? 어떻게 미래를 이끌어? 옥스포드에서 35년간 연구해온 그는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로만 알았고 우연히 서재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발견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과연 그 종이에 감춰진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예언을 따라 시작된 그의 여정을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라릭 메리디안 박사이고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35년 넘게 사회와 기술의 미래를 연구해왔어요. 저는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그 이상한 예언을 발견한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항상 궁금했었지만 그날 제가 발견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어느 한적한 오후 저는 제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책들과 기록들이 가득한 높고 먼지 쌓인 책장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죠. 오래된 종이 냄새와 넘겨지는 페이지의 조용한 소리를 참 좋아했어요. 잊혀진 여러 문서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레 정리하고 있던 중 저는 가죽 커버의 책 뒷부분에 숨겨진 연약해진 노랗게 변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그 종이 위에는 섬세한 필체로 제 인생을 바꿀 예언이 적혀 있었어요. 동쪽의 작은 섬나라는 인류의 미래를 이끌 것이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작은 나라가 온 세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옛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진 옛날 이야기처럼 가볍게 여기고 말았어요. 실수나 인쇄 오류, 혹은 단순히 시적인 과장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해봤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들로 가득 찼어요. 며칠이 지난 후 저는 흥미로운 뉴스들을 연달아 보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한국의 놀라운 기술 성과를 칭찬하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어요. 그 기사들은 한국이 고대 전통과 현대 발명을 어떻게 조화시키며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를 놓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텔레비전으로, 온라인으로 그 소식을 접하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의 말에는 희망과 에너지가 가득해서 점점 그 오래된 종이에 적힌 예언의 진실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제 의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 예언에 언급된 작은 섬나라가 한국일 수 있을까요? 한국의 발전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저는 그 오래된 종이에 적힌 말과 깊은 연결고리를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혁신 정신과 전통에 대한 존중이 인류 전체의 길을 밝힐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생각은 참으로 흥미로우면서도 약간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그 나라가 과연 미래의 비밀을 품고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옛 사찰과 미래지향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 밝게 빛나는 불빛들, 그리고 친근한 얼굴들이 모두 한국은 특별하다는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어요. 그 속에서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도시의 구석구석마다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과감하게 현대 생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들의 눈빛 속에서 끊임없는 열정과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고 느꼈어요. 그 예언은 제 안에 무시할 수 없는 호기심의 불꽃을 지폈거든요. 마치 모험을 향한 부름처럼 역사의 깊은 곳과 오늘날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소명을 받은 듯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심장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며 뛰었고 작은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열쇠를 지니게 되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자 결심했어요. 이 경험은 제가 알고 있던 세상에 대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새로운 시각의 전환점이 될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제 다음 발걸음이 이처럼 에너지 넘치고 진심 어린 이서윤 씨와의 만남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일은 런던의 비 오는 오후에 일어났는데 저는 여전히 그 이상한 예언에 대해 고민하며 무시할지 따를지 결정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한적한 카페에 앉아 제 다음 계획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그녀는 자신을 한국의 기자 이서윤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녀의 눈빛에서는 친절함과 결단력이 섞여 있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이서윤 씨는 자신이 탐사보도를 하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녀의 말은 간단했지만 열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메리디안 박사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저희는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전통,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그녀의 자신감 있는 어조와 따뜻한 미소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영국에 머물며 큰 강대국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탓에 이서윤 씨의 말이 제가 지금껏 잘못 생각해왔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들게 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는 자신의 나라에 대해 생생한 모습을 그려주셨어요. 정교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고궁, 현대기계 소리가 윙윙거리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의사들이 세심한 배려와 첨단 기술을 함께 사용해 사람들을 치유하는 병원들을 묘사해 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안정적이어서 저는 마치 제 머릿속에 그 장면들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했어요. 저는 마치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형형색색의 간판과 사람들의 따뜻한 대화 소리에 둘러싸인 기분을 느꼈어요. 그녀가 전해주신 모든 세부사항들이 한국을 더욱 마법 같고 생동감 있게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서윤 씨는 제가 거절하기 어려운 초대를 해주셨어요. 저는 박사님께 진짜 한국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함께 오셔서 아름다운 고궁들을 보고 혁신적인 공장들을 방문하시고 따뜻한 병원들을 체험해보세요. 저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조금 긴장했어요. 저는 평소 규칙적이고 학문에 몰두하던 사람이었기에 옥스포드와 런던의 차분하고 익숙한 환경에 익숙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녀의 초대는 제 안에서 무언가 진실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녀의 말씀이 제게 대담한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주었어요.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한국을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초대를 수락하기로 했고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카페를 나서면서 설렘과 약간의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여행이 제게 역사와 기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할 것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때때로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서윤 씨를 따라 진짜 한국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익숙한 영국의 초록 들판을 뒤로한 채 저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 한국의 활기찬 수도 서울로 향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제 좌석에 편안히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풍경을 감상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과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꿈결처럼 느껴졌고 제 머릿속은 그 이상한 예언과 이서윤 씨의 따뜻한 초대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한때 작고 하찮다고 여겼던 나라가 정말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 마음 한켠에서 피어올랐어요.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 관한 제 노트를 읽고 또 읽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고궁과 현대 도시, 고요한 사찰과 분주한 거리를 머릿속에 그리며 마치 그곳에 이미 와 있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받았어요. 노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한국에 숨겨진 이야기가 펼쳐지는 듯했고 그 모든 세부 사항들이 곧 만나게 될 신비로움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비행기의 부드러운 허밍 소리와 함께 제 안에서는 점점 커지는 모험심이 느껴졌고 이 여행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기회임을 깨달았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감정이 북받치는 것을 느꼈어요. 넓은 공항 터미널 안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기대와 설렘이 묻어났어요. 저는 여행객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와 포옹 속에서 행복을 느꼈어요. 새로운 소리와 익숙치 않은 언어에 잠시 어색함이 스쳤지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와 밝은 미소 속에서 큰 위로와 환영을 받는 듯했어요. 친절함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진심이 통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고 그 순간 제 마음은 한층 더 열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출구 근처에서 이서윤 씨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런던에서 만났던 때처럼 환하게 빛났고 그 미소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따스한 감동을 선사했어요. 그녀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며 제 짐을 도와주고 친근한 대화도 나누어 주셨어요. 그녀가 주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믿음과 열정이 묻어나왔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공항을 떠나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풍경과 만남들을 간절히 기대했어요. 밖의 풍경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세련되고 현대적인 고층 건물 옆에는 곡선 지붕을 자랑하는 고철과 평화로운 정원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조화로운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거리에는 스마트폰과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며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매번 모퉁이를 돌 때마다 이게 현실이구나, 그리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과거의 의심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이 단순히 작고 하찮은 나라가 아니라 전통과 기술이 어우러져 특별한 무언가를 창조하는 곳이라는 확신이 점점 더 커졌어요.
이서윤 씨는 지나가는 건물들 뒤에 숨은 이야기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생동감 넘치는 공원과 활기찬 시장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마치 이미지와 이야기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듯한 신기한 감정을 느꼈어요. 우리가 이동한 매 마일마다 제 마음은 희망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고 이 여행이 곧 한국이라는 나라가 고유한 방식으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 수 있다는 진실을 발견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어요. 다음 며칠 동안 이서윤 씨와 저는 서울의 활기찬 도시를 구석구석 탐방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놀라움과 흥미로운 경험들이 펼쳐지면서 한국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한층 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의 첫 번째 방문지는 수백 년 동안 그 위엄을 자랑해온 웅장한 궁궐이었어요. 넓은 돌문을 지나며 걸을 때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과거의 영광과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궁궐의 건물들은 세밀한 조각과 우아하게 하늘을 향해 곡선을 그리는 지붕으로 정말 아름다웠고 그 정교한 예술적 요소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이서윤 씨께서 이 궁궐이 한때 용감한 왕들과 지혜로운 학자들의 거처였다고 설명해 주시자 저는 옛날 이야기와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왕들과 당시의 지식을 지켜낸 학자들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고요한 전당에 울려 퍼졌을 왕의 발걸음 소리와 고대 회의실에서 들려오던 부드러운 대화 소리를 상상하며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은 역사와 전통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평화로운 궁궐의 분위기 속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이서윤 씨께서는 서울의 또 다른 면모, 즉 현대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 생활을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저희는 서울의 초고속 지하철을 탔는데 어두운 터널과 밝은 역을 지나며 지하철이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이렇게 분주한 도시를 이렇게 빨리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지하철 자체도 분명한 안내판과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각자의 삶에 열중한 승객들로 가득 차 있어 마치 작은 사회 전체가 한데 모여 작동하는 기계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은 도시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현대기술의 발전을 단적으로 보여주었고 저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기대와 경이로움을 한층 더 크게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빛나는 건물과 첨단 기기가 즐비한 하이테크 지구였어요. 고군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지만 나름대로 인상적이었고 미래 도시의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어요. 특히 한 곳에서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는데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미래 속으로 발을 들여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계들과 로봇들이 인간 엔지니어들과 함께 협력하며 일하는 모습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이었고 생산 라인 중 하나에서 작은 문제가 단 15분 만에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과 로봇들이 제각기 맡은 바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원활하게 작업을 이어나가는 팀워크에 감탄했어요. 이처럼 전통과 현대, 과거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날의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어요. 공장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귀여운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히려 한국은 고대 전통과 현대 기술이 멋지게 어우러진 땅임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느낀 생동감 넘치는 기술과 기계의 조화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혁신이 한데 녹아든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존경과 감탄이 쌓여갔어요. 이서윤 씨와 함께 밤의 화려한 도시거리를 걸으며 저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놀라운 모습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전통시장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서로를 격려하는 가족들과 최신 기기를 사용해 전 세계와 소통하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한국이 역사와 혁신 모두를 소중히 여기며 균형 있게 발전해 온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다가왔고 저는 이 여정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서울에서 펼쳐질 수많은 경이로움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룩시엥 디부아라는 유명한 교수님께서 제 연구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하시는 모습을 마주했어요. 디부아 교수님은 아주 전통적인 관점을 고수하며 제가 제시한 새로운 한국관을 전혀 믿지 않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제 아이디어가 너무 터무니없고 한국은 작아서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셨고 그 말씀이 제게 깊은 상처와 혼란을 안겨주었어요. 특히 학계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분께서 내린 그 판단은 제 자신감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제가 겪은 경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에서의 제 경험을 굳게 믿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이서윤 씨의 따뜻한 격려와 현장에서 직접 본 생생한 증거들은 제 연구와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하며 한국의 진정한 정신과 그 특별함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몸소 체험한 후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서윤 씨와 저는 에너지와 희망이 가득한 현대식 병원을 방문했어요. 밝고 깨끗한 복도를 걸으며 첨단 컴퓨터, 따뜻한 마음의 간호사들, 그리고 환자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치료하기 위해 팀으로 일하는 의사들을 보았어요. 한 간호사께서 태블릿을 사용해 환자의 기록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았고, 한 의사께서는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현대 기술과 따뜻한 보살핌이 어우러진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정말 특별했어요. 저는 사진도 찍고 노트도 하면서 제 의심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방문지는 분주한 테크 회사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넓고 탁 트인 오피스 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컴퓨터와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데이터를 확인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을 개선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모습에 정말 감탄했어요. 저는 동료들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순간들을 짧은 영상으로 기록했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한국이 창의력과 팀워크로 아이디어를 실현해내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증거를 하나씩 모으면서 저는 제 연구 결과에 대해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병원 방문 하나, 기술 회의 하나, 그리고 현지인들과 나눈 모든 대화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진실을 뒷받침해 주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각 증거가 서로 보완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느꼈고, 예언이 정말 사실일 수도 있다는 믿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한국이 고유한 전통과 새로운 기술의 조합으로 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처음 가졌던 의심들이 모두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혁신적이며 희망이 가득한 모습을 매 순간 증명해 주었어요. 저는 제 노트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큰 자부심과 설렘을 느꼈고, 그 안에 담긴 한 조각 한 조각의 기록이 제 연구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분명히 제가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비록 디부아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제가 찾은 진실을 결코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저는 제 여정과 한국의 경이로움을 세상과 나누기로 굳게 마음먹었어요. 제 가슴은 새로운 목적의식으로 가득 찼고, 모든 도전이 더 큰 발견을 위한 한 걸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몇 주 동안 한국의 경이로움을 탐험하고 발견한 후 저는 결국 마음이 가득 찬 놀라움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넘치는 머리를 안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설렘과 안도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다시 익숙한 영국의 풍경을 보며 그동안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 되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떠날 때의 제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음을 깨달았고, 그 경험들이 앞으로의 연구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신했어요. 한때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만드는 세상의 한 구석을 직접 보면서 이제 저는 새로운 시각과 확고한 신념으로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옥스포드로 돌아온 후 저는 동료들과 학생들,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 제 놀라운 여정을 나누었어요. 작은 강의실 앞에 서서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각 하나하나에서 역사의 속삭임이 느껴지는 고궁, 팀워크와 혁신이 살아있는 현대 공장, 그리고 기술과 따뜻한 보살핌이 어우러진 빠른 속도의 병원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서울의 거리를 가득 채운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도 함께 전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청중들의 눈에 놀라움이 스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제가 한때 오직 큰 강대국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풍부한 전통과 최첨단 기술로 작은 나라라도 창의력, 노력, 그리고 단합으로 미래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저는 처음 웅장한 궁궐을 걸으며 옛것과 새것이 섬세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았던 기억을 상세히 전하며 그때의 감탄과 경외감이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젊은 인재들이 빛나는 아이디어와 협력을 통해 분주한 테크 회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경험이 제 연구와 신념에 큰 영감을 주었다고 덧붙였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는 제가 받았던 비판에 대해 언급했을 때였어요. 파리의 유명하고 전통적인 룩시엥 디부아 교수님께서 제 아이디어를 터무니없다고 한때 강하게 비난하셨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교수님의 거친 말씀이 제게 큰 상처로 다가왔고, 그 당시 저는 많은 의문과 혼란에 빠졌지만 동시에 제 연구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모아둔 사진, 영상, 그리고 자세한 노트라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자 가장 회의적이던 몇몇 동료들조차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서서히 디부아 교수님의 혹독한 비판도 누그러지는 것을 보며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한 진실의 가치를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의심하는 이들도 직접 경험하면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배웠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든 세부 사항을 열정적으로 나누며 제 연구를 계속했어요. 교실, 커뮤니티 센터, 심지어 작은 동네까지 방문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각 나라가 지닌 독특한 매력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모든 나라는 저마다의 마법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자주 각 나라는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마법은 모두가 볼 수 있을 정도로 밝게 빛난다고 말하며 이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진심을 담아 전했어요. 그들의 반응에서 저는 제 연구와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 체험을 넘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여정은 제 시각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때로는 자신의 의심에 도전할 만큼 용감할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보물 같은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의와 대화가 거듭될수록 모든 나라가 크기에 상관없이 고유한 강점을 발휘하여 앞장설 수 있는 미래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탐험하고 배우며 이 놀라운 발견들을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